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3월 16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문가들의 홍수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거의 또 UCC 경마 방송의 또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사이트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UCC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경마를 접근을 하느냐, 내지는 또 어떤 또 좋은 정보를 주느냐, 그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식상할 수도 있어요.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쪽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또 그 반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도 또 세월이 가면 또 식상하긴 마찬가지거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한 이 시청률 1위는 뉴스입니다. 뉴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뉴스예요. 정통 9시 뉴스가 가장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 그 경마 방송은 어떻게 보면 5년 이상을 이 UCC 경마 방송이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이 그 9시 뉴스와 비슷한 그런 임팩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항상 정통 경마를 지향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저희 팀의 이제 적중 내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지난주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배당 마필이 입상을 좀 했습니다. 우선 이 금요 4경주 때 오페라킹, 자, 김명신 기수. 근데 그 경주가 이제 충마가 제이크라운이 빠져버리면서 지금 배당이 터졌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오페라킹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또 충마를 놓고 사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9경주 때도 제가 이 연속으로 바닥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참다운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참다운이 입상을 하면서 또 배당이 좀 상당히 터졌습니다. 100배 가까운 배당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저배당 경주 중에서는 이제 9경주 때 뉴비카, 제가 이 핸디캡 유광희 기수, 김정훈 기수 핸디캡 상황 말씀을 드리면서 무시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뉴비카가 입상을 하면서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자, 83원짜리 막권 조합이 나와줬고, 제주 5경주의 강한 돌풍, 그리고 뭐 7경주 때 피오피처는 뭐 올축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배당 막권들이 지난주에 입상이 됐었습니다. 네, 선승권이요. 네, 저는 지난주 이제 UCC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죠. 3경주였습니다. 이제 키빈 스코어는 축이고, 자, 거기에 이제 아이고버하고 럭키 스피드, 이런 인기만은 안 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린 내용 그대로였어요. 억만돌이라는 마필, 종합지 끄트머리 4개인가 잡혀있단 말인데 8.8배가 나오더라고요. 주력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고, 상승시 13.4배 주력 한 방으로 UCC 추천 경주 적중을 드렸고, 또 웨스트윈드가 김태경 기수 9수에 걸려있던 기수였는데, 저는 이제 웨스트윈드하고 그 경주에서 이제 복병으로 봤단 말이 이제 정상 재패였어요. 자, 웨스트윈드와 희망들이 복승식 12.5배, 상승식 29.2배를 주력으로 적중을 드렸고, 정상 재패까지 해서 3복승식 61.3배가 또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뭐 피오피처 비코밀주 경주도 그랬고, 제주 경마에서는 제주 중계 이 토요 경주였습니다. 시대별과 일직선 주력 막권으로 당시 청평순환 마필을 잘라드리면서 주력 적중을 드렸고, 또 제주 2경주에서는 이제 무주제일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렸죠. 승군전이지만 15주에서 소리샘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무주제일도 나오는 경주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무주제일과 수호지 19.7배, 상승이 46.3배짜리를 또 적중을 드렸고요. 일요 부산 중계 경주에서도 뭐 라이징 글로리라든가 감동의 바다 다 좋은 성적 내줬고, 또 노던파크를 안 보는 경주라서 메인급으로 가져갔던 천주호령의 퍼펙트 질주 게임도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강타는 지난주에도
여지없이 중고배당을 또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2월 말 경마부터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연장으로 고배당을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부산교체 1경주였죠. 3번 강성의 빛을 치고 넣어놓고 4번 역전면장을 때려달라. 자, 그래서 복승식 53.3배, 쌍승식 80.4배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역전면장 같은 마필은 그거는 벌써 힘으로 뛰는 말이잖아. 힘으로. 말이 딱 이렇게 주행검사하고 쭉 보면 힘으로 뛰는 말인데 거기에서 강성의 빛이 대가리야. 그러면 대가리가 올라오는 그림은 안발을 따고 올라오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누구냐를 생각을 해봤을 땐 쉽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배당이 너무나 이 부산 그 현지에서 뭐 조교가 어쩌고 해서 안 팔려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배당이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거 한 경주로 완전히 한구라가 됐고요. 또 부산 10경주입니다. 이거 원래 본 예상인 단통이었거든요. 2번 누리체강의 걸프그룹 단통으로 때린 건데 본 예상을 야, 그 현장 예상에도 유광이가 그날 말 타는 거 보니까 와 그렇게 못하냐 어떻게 말을 정말 꼴배기 쉽게 타길래 그거를 또 뒤로 돌렸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경주에서 완전히 한구라가 되는 건데 그게 또 이 방어 막군으로 적중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맞췄고요. 제주 경마 UCC 승부처였죠. 제주 7경주 신천 신비의 선진 세력 7번 지존 수호 3마리 갖고 가가지고 깔끔하게 3부까지 적중을 했고 그 외에도 부산 경마는 4개 경주를 더 마치면서 총 7개를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역시나 부산 경마는 강타가 잘한다. 자, 3주 연속 대승을 거뒀다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단락 하고요. 자, 그러면 금주 경마 편성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제 알아보는데 요즘 부산 경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석대로 온 것 같죠. 그러니까 저배당 경주도 있고 중고배당도 경주도 있고 그러니까 맞히면은 중고배당 맞히면 이기는 거고 못 맞히면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거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주 3월 16일 부산 경마 편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3월 첫 주와 둘째 주가 뭐 나름대로 이제 터졌던 경주들은 터지곤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기 마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게티라면은 지난주 제이크라운, 자 조창욱 기수가 선행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오게티가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의 흐름과 엇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인기마가 없고 거의 엇비슷한 능력의 마필들끼리 인기를 함께 모으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복병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저배당 아니면 고배당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면 이번 주는 중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부산 경마는 저희 팀이 최강자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 어느 팀보다도 잘하고 어느 팀보다도 오랫동안 캐리어를 쌓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베테랑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리 떠들어봐야 적중이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오구에 속아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돈 잃고 나서 속 좋은 사람 없다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잘하는 사람 거 들으십시오. 잘하는 사람 거.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사람과 인연을 가졌으면 그 사람을 잘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은 예상가는 연구를 하고 또 경마 공부를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완비를 하신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잡설이 집어치우고 제주 경마까지 달려가야 되니까 한번 힘차게 자 3월 16일 부산 경마 부산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선석번이요. 예, 저는 1경주에서 추천드릴 마필이 5번 퍼펙트 월드라는 마필입니다. 김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데뷔전부터 인기를 모았습니다. 데뷔전에서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아마 주행검사 내용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인기를 좀 모았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천하특급이란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경주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김영민 기수가 보여준 기승술이 그렇게 뭐 얼등히 좋은 기승술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난번 레이스를 탐색이라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말이 좀 어리숙한 부분이 있고 신마티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이 재갈을 잘 안 무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갈을 물리기 위한 동작이 많아지고 다른 기수들은 옆에서 밀고 때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김영민 기수는 못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퍼펙트 월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인기권 전력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복병권 마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전을 치르는 97 옥타브. 자, 얘가 이제 주행 검사 당시 모습을 보면은 화끈하게 앞에 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사실상 이거 뒤에 있다가 그냥 종반 탄력 약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낸 그런 상황인데, 자, 부마가 포레스트 캠프죠. 자, 포레스트 캠프 장화들은 거의 선행선인 마필입니다. 장거리에서는 어렵습니다만 단거리에서 선전이 가능하고, 마방이 또 1조 마방이라는 얘기죠. 신마 승부도 되고 최근에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마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필을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 능력과 조교 능력을 보여주는 마방입니다. 자, 주행검사 당시 때 보여주지 않은 스피드, 자, 분명히 가지고 있는 포레스트 캠프 자마기 때문에 자, 9, 7옥타브 요주인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요. 저도 5번 퍼펙트 월드라는 마필에게 저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 이유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7번 지금 천하특급하고 11번 쇼타임이 팔리는 경주죠. 그러니까 7번, 11번이 아마 강력하게 팔리고 뭐가 또 팔리나? 5번 퍼펙트. 와, 퍼펙트 월드가 또 팔려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11번, 7번은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외곽 게이트에서 11번 같은 말은 사실상 추임력을 엄청나게 직접요시 끌어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11번보다 7번이 좀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5번, 7번 쪽에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인기마 중에서는 여기서 저도 한 마리를 더 소개를 시켜준다면 8번 약속의 땅입니다. 신마죠? 지금 옆에서 9번 7옥터브라는 신마를 얘기를 했는데 저도 8번 약속의 땅이라는 신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행검사 때 보니까 발주하고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총만 채찍을 가자 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탄력도 양호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필을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마필 자체가 주폭으로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이 탄력이 나오는데 힘으로 뛰는데 엄청난 탄력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 마필은 뭐냐면 빠른 레이스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야. 그렇지만 이 마필이 현재 갖고 있는 주폭으로도 1200은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어차피 초반이 느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8번 약속의 땅이란 마필이 요 마필이 한번 신마 중에서 좀 재밌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현군 마필들보다는 신마 쪽에 메리트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경주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쪽에 메리트를 갖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경주인데 오늘은 이제 초반 오늘 부산경마의 오전장에서 자, 신동훈 의원이 오전장 UCC A급 승부처로 해서 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본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번 레이스는 보통 이제 다 이제 예상 전문위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관리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노리고 있는 마이라든가 이런 관리마들이 있는데 여기 좀 관리마가 4마리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거의 제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관리마 4마리가 외산마가 한꺼번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인기를 모을 마필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옥석을 잘 가리셔야 돼요. 얘는 제가 봤을 땐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자,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열심히 조교를 했기 때문에 또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조금 생각보다 걸음이 좀 안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분명히 잘 뛴다. 제가 별표 5개를 체크해 놓은 마필이 이번 레이스 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장이지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드릴 자신이 있는 오늘의 메인급 A급 승부 용주가 되겠습니다. 예, 큰 능력 차를 지금 보여주는 경주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보여줄 경주력이 더 있는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4번 강렬한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는데 아카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지난 경주 인기마로 대두가 됐는데
자, 결과적으로 입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마로 대두가 됐던 이유가 중요하죠. 이 말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던 이유는 그 전에 입상을 못했고 이게 아니라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력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주목을 받았지만 이 말을 가지고서 제대로 선행 의지를 보여주진 않았다. 이 말이 원래 선행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선행을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고, 자,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은 보였지만 이번에는 줄어든 1200 레이스에서 뚝심부강을 하고 출전하는 경주니까 자, 강렬한이나 경주만은 분명 더 나아질 수 있다. 자, 지난번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잡지마하고 경주를 할 때 잡지마가 이착을 했었던 이유는 이 강렬한과 경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피드가 좋았다는 거죠. 이번 레이스에서는 잡고 따라가는 경주력을 펼쳐도 직선에서 힘을 쓸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마필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편성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배당판에 팔리는 마필들에게 연연을 해서는 안 되는 경주. 그러니까 소신껏 때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또 그러고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저는 7번 절대지존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필 자체가 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지금 고전적인 이유는 이 순발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주가 늦었다가 또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마필 자체가 자기의 베스트를 보여줬다 못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경시 이제 김동현 교수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편성이 2번 무적 에이스나 4번 강렬한이나 3번 스마트 타권이 선행을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선행마들이 사실상 능력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가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차피 뒷심에서 한 200m에서 승부가 나눠진다고 할 것 같으면 완급 조절만 해준다면 7번 절대준이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자유로움을 갖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7번 절대주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오늘 신동훈 의원이 와신상당 오전장부터 칼을 갈고 A급 승부처로 덤벼본다고 합니다. 신동훈이 갈리마를 갖고 또 갈리마 외에도 그동안에 자기가 노림수를 갖고 있었던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배당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자 부산제 이경주 신동훈 의원의 메인 승부처이자 A급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현금 미승리마 경주로 전력차 미세에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경주. 자, 손석번이요. 예, 몇 마리 출전하지 않는 경주고요. 오늘 이런 경주가 한 3개 경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는 1400이에요. 별 능력 없는 말들이 또 1400을 뛰다 보니까 이변의 가능성도 어찌 보면 일꼼두 경주지만 조금은 있는 경주로 혼자성이 있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자, 그중에서 저는 이 3번 마필 길동이라는 마필을 자 추천드립니다. 2주 전에도 이 길동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편성이 약해서인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모았었죠. 너무 많이 팔리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경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보여준 거 없이 그동안 팔려왔었던 말이었었고 이제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그 전에 걸음이 나오니까 자 많이 인기를 좀 모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말이 편성이 약해져서 인기로 팔리는 경주 되면은 내가 저 배당에 가려고 말을 그동안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승부가 조금은 약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발주 반응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발주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었고 자 서서히 뒤로만 빠지면서 탄력도 안 나왔는데 저는 길동이의 경주력은 지금 살아나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 이번 레이스는 선두권이 강한 경주도 아닙니다. 3번 길동이를 추천드립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우선 마필 출조 수가 적은 가운데서 사실 제일 골치 아픈 마필은 5번 인디언헤드예요. 이게 이제 보여준 걸음으로는 머리죠. 보여준 걸음으로는 머리인데 기수가 이제 이영호 기수가 타고 있다. 자, 거의 이영호 기수는 활약이 없는 기수입니다. 예, 서울에서 좀 실력을 보여줬었던 기수인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자, 기수로 봤을 때 역시 안쪽에는 2번 시크릿 무버. 자, 얘한테 이제 눈길이 가죠. 7번의 경주 동안 입상이 없는데
어차피 이번 레이스 자체는 부진마 편성이고요. 한 번이라도 입상을 하기 위해서 전 두수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직전에 서인섭 기수가 타고 이 정도의 능력을 이끌어내줬다라면 뭐 이번 게이트 시크릿 무브는 부진마 편성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2번 시크릿 무브하고 3번 길동이가 언급이 됐어요. 저는 그러면 신동훈 의원이 잠깐 얘기를 했던 5번 인디안 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없어요.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가장 제1순위로 뽑힐 수 있는 마필이 5번 인디안 헤드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이영호 기수가 3번의 근간 3번을 탔는데 2번을 또 선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선행을 가고도 또 3착만 왔습니다. 3착을 또 1400에서 또 3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더라도 그때 당시보다는 좀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초반부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갈아엎어서 나간 선행이지만 이번에는 좀 편하게 처음부터 게이트가 열리면 바로 선행을 나가서 자기가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번 인디언 헤드가 초반에 선행력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도 금강경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 마필이고 1400의 거리 경험도 3번에 걸쳐 갖고 있는 데다 자 이영우 기수가 작년도에 1승도 거두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영우 기수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 이게 뭐 내가 여기서 말에서 떨어져 뒤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남자지. 그게 기수지 그래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뭐 옆에서 뭐 들러리 쓰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지만 이영우 기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는 칼을 갈고 내가 기수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선행인데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승을 한번 이영우 기수의 1승을 기대하면서 저는 5번 인디안 헤드를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3경주는 2번 시크릿 무브, 3번 길동이, 5번 인디안 헤드. 자 이상 3도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인데요. 자 이번 4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현구 기복마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지만 그나마도 일본 행복둥이가 가장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또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이 전개의 능력 모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금강경시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 행복둥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다. 받치기라도 무조건 주력이라도 축이라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인데 이번 경시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5번 글로벌 로즈라는 마필인데요. 거리 공임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행력이 들쑥날쑥한 모습과 더불어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17조 장세한 마방인데 원래 장세한 기수가 기수 시절 보면 아주 파워풀한 추입에 거의 뭐 제왕격의 기수였는데 아주 기승술은 탁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세한 기수가. 근데 왜 이상하게 그 17조 말들은 제가 보기에 좀 뭐랄까 근성이 부족한 것 같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계 돌파 이후에 명마가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17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세한 조교사가 한번 제대로 한번 걷어붙이고 한번 말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한두를 가져간다면 이 6번 사랑자리가 좀 팔릴 거는 같은데 6번 사랑자리가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요 마필보다는 4번 이 노열 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으네요. 6번 사랑자리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4번 노열 트로피 박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팔릴 것 같지가 않은데 마필이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상으로 입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4번 이 노열 트로피를 차라리 바치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4경주는 그야말로 비인기권 기수들을 주축으로 공략을 하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추천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행복동의를 축으로 놓고 5번 글로벌러즈 자 1번 5번 쪽에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4번 노얄 트로피를 놓고 양방 정도로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정쩡한 배당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중심에서 저는 이 추천을 안 해주셨는데 이 10번 U 월드킨 자 얘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달코 다른 말은 아니에요. 자 5,500만 원짜리 이 포입 한 마리인데 얘가 11월달 경주에 프리딕트랑 뛰었어요. 프리딕트랑 뛰었고 그 전 경주도 파인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착순에만 만족하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성적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특히 직전에 체중이 대폭 감소를 하면서 예전의 추임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만은 체중만 조금 증가가 돼서 나와준다라면은 16월드킨의 막판 무서운 추입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강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말 중에서 이제 행복동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레이스가 뭐 그동안 빠른 뭐 그랜드 특급이면 알파 명량 이런 말들을 좀 피한 경주라서 일본 행복동의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신 말 중에 7번 윤술이란 마필도 저는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될 경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윤술 같은 경우는 이제 승군 이후에 제 능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편성도 잘 만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초반 스피드도 웬만큼 나오는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은 황종호 기수와의 호흡을 가지다 보니까 입상 경험은 있지만은 그 기수 자체의 추진이 이렇게 강한 기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윤술 같은 경우는 야무지게 한번 몰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에 한번 시원하게 붙여놓고 직선에서도 한번 제대로 한번 밀어주는 모습. 이번 경주가 특히나 이제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근성이 좋은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면 자 윤술 같은 경우 기수의 조성공 기수 변화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보편급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마리를 얘기했는데 7번 윤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윤술이나 마필은 사실상 몇 개 경주를 뛰어보지도 않았어요. 2세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병력 때문에 3세를 그냥 한 번도 입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휴양을 하고 또 올라오자마자 바로 또 이제 입상을 하고 나서 4세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가가 5천만 원짜리 말입니다. 5천만 원짜리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승부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7번 윤술은 무조건 총력전인데 문제는 이 총력전에 따른 이번 경시 이제 기수 교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몰아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휴양 이후에 체중이 감소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체중이 좀 쪄야 되는데 다리 쪽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양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체중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서 455kg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뛸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는 쪽에 동의를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뒷심 부족을 보이는 그 이유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10번 유월드킨입니다. 사실상 10번 유월드킨이 아까의 기수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죠. 훈련장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 글로벌로즈나 4번 노얄 트로피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번 상승주도라든지 6번 사랑자리라든지 10번 유월드킨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구미지만 실질적인 무게 등짝으로는 이길 수가 있겠지만 마필의 능력으로 무조건 진다고 4번 5번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마라는 것이 원칙이 뭐냐. 마칠인삼이잖아.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4번 노얄 트로피나 5번 글로벌로즈 쪽이 훨씬 더 한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야. 그리고 마필의 능력도 앞서고. 그래서 10번을 안 본다. 자, 12 부경제 4경주 강타의 추천 경주는 1번 행복동의를 축으로 놓고 5번 글로벌러즈 1번 5번 단통에 4번 노얄 트로피를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상 선두권이 약해 선취평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 누가 할 차례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이 외곽의 인기권 전력인데 11번 선양화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 레이스에 이제 체중이 좀 빠지면서 뭐 전개는 내측에서 편안하게 잘 풀어갔던 경주였는데 아무래도 체중이 좀 빠지다 보니까 자, 그 끈끈함이 조금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주보다는 지금의 레이스가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체중만 웬만큼 다시 좀 회복을 한다면은 원래 이 마필의 장점은 뭐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끈끈함이거든요. 근성 있는 모습. 지금의 경주는 앞선이 그렇게 강한 경주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직선에서의 힘싸움이 결과로 반영이 될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선양화가 가장 경주력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훈님. 예, 우선 뭐 선양화는 체중만 플러스 되면은 세게 봐야 되는 인기만인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이 전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물론 천사의 향기도 있고 뭐 야운도 있고 그런데 최근의 모습으로는 이 4번 팝스 캡틴 얘가 이제 선행을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직전에 기록으로라든가 편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조금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인기권 마필들이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줬었던 마필들이 아니고요. 직전의 모습 자체가 끝걸음이 물론 기록 자체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끝걸음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한번 우승의 맛을 본 마필은 그 다음에 더 잘 뛸 수도 있다. 선행마에 한해서 그런 조건이 있는 만큼 4번 팝스 캡틴이 선행 성공 시 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오경주는 저는 이 편성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선두권이 약하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9번 유라승리, 5번 금강비사, 지금 얘기했던 뭐 4번 팝스캐틴, 8번 양은 이런 마필들 중에서 이제 선행마가 나오는 편성인데 다 고만고만한 선행력이고요. 또 이들 선행마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큼 빠른 말들이 없어요. 양은 같은 말이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도 제가 보기에 감량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요.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는 저는 뭐 이 부상 경마가 두 쪽이나 한다 하더라도 3번 인피니티 텐스가 대가리입니다. 이건 무조건 대가리예요. 이게 이 편성에서 기어와도 와야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56kg 달도 넘어 50kg 달고 물론 딴 놈도 별정 시형으로 감량 경주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그냥 56위에서 50을 달았잖아. 50을 달고 체구가 460kg대 말이니까 뭐 부중에 대한 그거는 뭐 상당히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그 취임력이 누가 제일 세요? 당연히 이놈이 제일 세지. 이놈은 지금 국산 4군에 출전하지만 국산 2군의 취임력을 휘하기 이전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판에 오토바이처럼 날라오는 놈은 이놈을 따라갈 놈이 없어요. 그러면 앞선에 나가는 놈 중에서 한 마리, 앞선이든 중간선에서 한 마리, 아니면 뒤에서 날라오는 놈 그 한 마리가 가는데 3번 인피니티 댄스는 이 편성에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축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얘가 빠지면 잘못된 경주예요. 그냥 5경주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저는 3번 인피니티 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피니티 댄스 얘기를 했고 4번 팝스케틴 얘기했고 지금 11번 선양화를 얘기했으니까 뭐 좋은 배팅 전략이요. 선양화 추입세고 4번 팝스케틴 선입으로도 되는 말이니까 뭐 저도 뭐 굉장히 요경주는 추천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뒤통수를 하나 빵 때렸던 놈이 하나 나오네요. 3번 오늘의 열정. 나 이걸 그때 오늘의 열정을 만약에 그때 추천을 했어도 좀 못 맞췄을 거야. 왜 그러냐면 스위트 뮤직인가 뭔가 그 말이 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봤기 때문에 못 맞췄을 거라고 틀림없이 영웅동격이나 다다 쪽에다 때렸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열정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번 경시 이 오늘의 열정과 같은 놈이 이번 경시에 또 있다는 얘기지. 알파 명장은요 이 편성에서 가장 센 놈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조창욱이를 태어났다는 것부터가 이게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왠지 모르게 조창욱이가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기맛하고 빼쳐먹는 데는 아주 도가 텄어. 그러니까 이 M만큼 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창욱이 나한테
아니 저 새끼는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갈구고 그렇게 신고한다고. 신고해라 자식아.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그걸 그 신고거리야 그게?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 지가 무슨 뭐요? 부산에 뭐야 이거 뭐 나폴레옹이야 뭐야? 맨날 인기만 많다면 그냥 잡아두시는데 뭐. 예, 뭐 저는 이 편성은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중배당 아니면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조창욱 기수가 또 뭔가 또 전화가 예, 올 수도 있어요. 전화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오 알파 명장을 인기마지만 이건 세게 봅니다. 물론 조창욱 기수가 이제 부진하고도 했고 또 강타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질책을 해주시는데 힘을 낼 것 같고요. 알파 명장 이제 1,500을 만났다라는 거, 그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가민가 하실 부분도 있는데 다른 상대 마필들을 쳐다봤을 때 과연 1,500에서 뭐 선행력이라든가 선임력이라든가 추임력 이런 부분에 있어 생각해봤을 때 뭐 좋은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이 없고 이럴 때 저는 뭐 알파 명장이 여기서 장난 안 치면 무조건 선행이거든요. 조창욱 기수가 제발 좀 최선을 다한 말머리로 선행을 좀 가주기를 바라면서 5번 알파 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곽에 9번 OK 트리플을 말씀드리죠. 이 OK 트리플을 보는 이유는 원래 이 말이 지난번 승군전에서 어느 정도 좀 인기권으로 잡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인기로 잡힌 거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 것은 아니었던 레이스였습니다. 저도 뭐 세게 봤던 경주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세게 보려고 하는 게 이번 경주가 뭐 알파 명장이 선행이고 하지만 이 앞에 설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나. 그러니까 이 OK 트리플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발주 자체가 좀 늦으면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OK 트리플이 정상 발주를 했을 때 어느 선상에서 뛸 수 있느냐. OK 트리플보다 앞에서 뛸 수 있는 말이 몇 두나 되느냐. 지난번은 뒤에서 뛰었거든요. 이번 레이스는 정상 발주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중위권 전개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고 또 상대적으로 뚝심이 있는 말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죠. 대부분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OK 트리플 자체는 발주만이 저는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정상 발주만 된다면 직선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뚝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바로 9번 OK 트리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자 이번 이제 6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중배당 단통 내지는 중배당 이상을까지도 한번 노려보면서 한번 멋진 중반부 적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7경주는 손석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추천 경주입니다. 7두가 출전하는 경주고 단촐한 경주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혼합 상군에 7마리가 출전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부산 경마가 혼합 상군 편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합 상군에서 출전하는 말들이 7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 레이스가 한 마리만이라도 안 나왔다면 혼합 상군 편성은 없어졌을 겁니다. 깨졌다는 거죠. 자, 이 혼합 상군 경주가 제가 보기엔 좀 어거지로 맞춰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14조 마방에서 마들렌 그레이스 주로 조교가 없었던 말인데 자, 같이 동반 출전하는 경주이고요. 어버나우란 마필도 원래 예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뭐 편성이 약해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버나우가 나와주는 바람에 또 편성이 짜여져 있는 경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은 이번 혼합 상군에서 가장 준비를 좀 의욕을 갖고 나오는 건 14조 마방이죠. 이두를 동반 출전하고 나오는 게임이니까 인기마라도 7번 오르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주고 싶은 경주 편성이고 어버나우가 순발력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준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선행은 갈 수야 있어요. 근데 이번 노모헤드가 그런 면에서는 선행 상대로 상당히 좀 유리해진 입장. 하지만 이거 이 노모어헤드 쪽으로 주력을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어버나우란 마필이 우선은 있고 노모어헤드도 약한 편성에서 선행으로 승부를 해왔었던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잡힐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 잡히냐? 오르세와 함께 1번 질풍여거를 저는 이번에 좀 세게 보는데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앞에 일찌감치 붙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어영부영 따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1번 게이트 편성인 만큼 1번 질풍여걸과 7번 오르세가 자 직선주로 해서 자, 충분히 뚝심을 살릴 수 있는 경주로 능력상에 7번 1번 한방 막권을 추천드리는 경주고 7번 2번 정도만 받쳐주시면 되는 레이스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2번 노모 어헤드. 자, 얘를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얘가 이제 1200m를 데뷔 초반에 자, 2번을 뛰고 1000m에 와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부마가 극히 짧은 혈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들어와 있는 시순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말을 사왔을 때도 거의 부마가 단거리 혈통을 사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위군은 무조건 단거리를 뛰기 때문에 상금을 벌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모 어헤드는 사실 1400에 나가도 다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1200에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1000m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은 뭐 충분히 이번만 노모 어헤드는 선두권에 나서서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천을 하지 않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위대한 투혼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직지전 정동철 기수가 1400경주 시에 보여주었던 능력 자체가 가장 좋은 능력입니다. 이 마필에. 그러고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동철 기수가 또 한 번 기승을 했는데 역시나 조정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고전을 했던 마필이죠. 하지만 오르세하고 이제 당시에 그 위대한 투혼하는도 이런 것이 전부 부진했는데 당시 인기권 전력들이 워낙 셌어요. 피어피처하고 이제 감동의 바다가 나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그 여타 마필들이 다 부진을 했는데 4번 위대한 투혼은 어찌됐든 간에 근간 경주시 보여준 능력 자체로만 본다면 가장 그래도 중간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종반 탄력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 이 4번 위대한 투혼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에 올라온다면은 위대한 투혼이 올라오는 그림이겠죠. 이제 최근에 이제 1400을 뛰면서는 그 전처럼 이제 탄력 자체가 좋지는 못했었고 이제 12월 달에 1200을 뛸 때 경주력이 좀 나왔었고 그 당시 편성을 생각하면은 구미는 좋은 말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 경주력을 보이게 된다면은 배당을 좀 줄 수 있는 전력이긴 한데 그렇게 띄워준다면 돼요. 근데 다만 인기권 전력들이 좀 먼저 앞선에서 무뎌지는 경주력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력보다는 경주운이 좀 따라야 되는 마필인 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석번위원의 추천 경주인 자 부산제 7경주 7번 오르세를 축으로 놓고 1번 질풍여걸 쪽으로 자 7번 1번 단통으로 승부하고 자 여기 2번 노모 어헤드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부산제 8경주인데 이번 제 8경주 역시도 또 손석번 위원이 자 오늘 마지막 저희 팀의 마지막 UCC 메인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A급 이런 거는 아니고 원래 저희 A급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1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A급이라 했네. 저 1년에 한두 번. 나 오늘 이 친구가 나한테 오자마자 A급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또 A급으로 통일이 됐는 줄 알고. 부산 개장이고 처음. 아 그래? 네. 그럼 그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 뭐 A급이라 봐도 좋습니다. 뭐 제가 제일 강하게 보고 있고 오늘의 승부처라 생각하는 경주가 이번 8경주인데 출전마가 많습니다.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니까 자, 배당이 좀 나올 소지도 있고 혼전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딱 3마리만 보고 있습니다. 인기권 전력이 있어도 저는 이번 경주 좀 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 제가 보는 이 3마리는 제가 경마를 분석하면서 저의 경마 스타일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거예요. 제가 뭐 본예상 녹음도 했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떻게 경마를 접근을 하는지 한번 엿볼 수 있는 경주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왜 꼭 봐야 되고 왜 승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마필이 어떻게 뛰는지 함께 결과로 한번 지켜보고 싶은 경주이니까 딱 3마리고요. 자, 능력상의 한 방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복병 딱 1마리까지 3마리를 갖고 승부할 거니까 이번 8경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끼리 승부는 뭐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뭐 대끼리 맞고는 이제 대충 인기 3강 정도는 나오는데 우선 저는 이번 레이스가 분명히 배당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기 마끼리의 조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던 마필 그리고 제가 개인 예상으로도 몇 번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 외곽에 있는 바로 이 11번 트럼벨. 얘는 이제 예시 도는 모습은 이제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말이 흥분해서 나와요. 총총걸음을 뛰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더울 때 여름에는 거의 입상을 못하죠. 땀을 한 바가지를 흘립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정주로 나가면 이제 혼자 지쳐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입상을 못하고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얘가 이제 조금 밋밋하게 가다가 김홍일 기수가 2주 만에 걸쳐서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한 패턴으로 돌아왔고 오랜만에 대폭적으로 마무리 조교강도를 올렸다라고 봤을 때 요주의 복병권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제 8경주입니다. 그 요즘 있잖아요. 각 예상지별로 보면은 그 마벌을 잡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배당판이 흐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능력 대가리인데 그 뭐 마방 집에서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지 책에도 안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배당판도 안 팔립니다. 그런 말이 안 들어오냐? 들어옵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런 거. 그런 개 같은 경마를 누가 하느냐고. 그 애 새끼들이 경마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경마를 하면 안 된다고. 6번 어메스 같은 마필은 사실상 승부를 안 할 수가 있죠. 왜? 이 승군 작전에 걸려 있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편성에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가도 되고 뭐야 이렇게 전개도 자동방 3차 3번배 무는 거고 그럼 뒤로 갈수록 뭐 부중 빼줬고 앞말에 감량 받았고 승부를 일부러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얘기거리가 되지만 야 이런 말들은 제가 보기에 6번 어메스 같은 마표들은 승부를 안 한다면은 모를까 제가 보기에 하면은 그냥 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전 6번 어메스가 능력만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선석번위원회 메인 UCC 승부처입니다. 자 본인이 이 편성에서 딱 3마리를 갖고 승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3마리가 뭐 능력으로 보나 뭐 전개로 보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하니까 그 마필을 3마리를 갖고 중배당까지 제대로 하면 된 중배당을 한번 노려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 팀의 이제 오늘 UCC 메인 승부처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신동훈 의원이 몇 년 만에 했다고 그랬어요? 1년 만에? 저는 부산 개장 이후 처음입니다. 개장 이후 처음으로 네. A급 승부처를 2경주에서 가져간다 그러고 강타는 매주 A급입니다. 매주 A급으로 가져가는 게 6경주고요. 손석변 의원도 얼떨결에 A급으로 가져가는 8경주. 그러니까 2경주, 6경주, 8경주 요 3경주는 이번 주는 좀 화이팅 한번 하자고. 이번 주는 어떻게든지 한번 맞춰보자고. 여기 오늘. 네, 맞춰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A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무조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안 했더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한번 오래간만에 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했어. 우리 옛날에 가끔 했잖아, 그지?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이제 후반부대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마필은 뭐 7두밖에 출주가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깜빡이 맞고는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배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7마리가 다 된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만큼 뭐 앞방 뒷방에 다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는 3번 프린스 킹덤이에요. 프린스 킹덤. 얘를 제가 왜 관심을 가지냐면은 제가 1월 27일 날 샌드하이의 키다리조를 제가 메인급 승부를 들어봤어요. 그 당시 샌드하이를 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키다리조의 한 방으로 이제 적중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느닷없이 선행을 못 갔던 프린스 킹덤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막권을 깼습니다. 이게 추입이 안 되던 말이거든요. 이 1600에서 되기가 어려운 말인데 그러더니 지난주 인기마로 팔리더니 1400에서 선입을 가다가 죽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복귀하고 조개봐도 답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얘는 기복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헨리 휴긴스 직전에 5월축으로 팔렸다가 부러진 그런 상황입니다. 선행도 못 갔고 최근에 스피드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아까의 기수가 선행을 잘 타냐? 아니죠. 선입 추입 위주로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3번 프린스 킹덤 얘 선행을 한번 노리겠습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다. 3 프린스 킹덤을 축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고 뭐 당연히 안쪽에 있는 이번만 헨리 히긴스는 주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전력이 되겠고 자 5번 더스티스 코드와 1번 탐나테오 자 이런 마필들이 3번을 축으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환수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자, 3번 프린스 킹덤을 축으로 2번 헨리 히긴스의 주력 원툴 막권에 5번 더스티 스코드 1번 탐나테오 선입견 마필들까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3번 프린스 킹덤을 축으로 한 데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번 헨리 히긴스란 말이에요. 자, 헨리 히긴스가 지난번도 선행을 못 간 게 아니라 중반에 이제 붙들고서 선행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잡고서 선행을 갔죠. 근데 막 말을 가지고서 막 선행을 가려고 노렸던 건 아니니까 신동훈님 말씀대로 프린스 킹덤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근데 조심스러운 건 원래 이번 경주가 이제 탐나 황제라는 19조 선행마가 출마 등록을 했다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자, 그 말도 선행력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게 헨리 히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히긴스 자체는 선행마가 상대마가 없어지니까 더 유리해서 인기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능력상으로 한번 검증은 필요하다. 이번 레이스. 이제 선행이 혼자니까 너무 많이 좀 과하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헨리 히긴스보다는 1번 탐나테우 쪽에 주력을 하는 게 확실히 저는 낫다 생각을 하고 탐나테우 자체도 이게 7마리 경주에서 3착승 걸려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4차 가면 되겠지만 탐나테우 자체의 최근의 경주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뚝심을 살릴 수 있는 경주로 저는 1번 탐나테우를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탐나테오, 2번 헨리 히긴스. 지금 손석본 의원이 아주 설명을 잘해준 것 같아요. 그냥 조창욱이가 꼭 이런 말은 다. 왜 이렇게 조창욱 기술 싫어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꼭 이렇게 타가지고 그러니까 꼭 욕을 먹어 이상하게. 그리고 또 안 될 것 같은 말은 또 잘 타고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와.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거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아니 조창욱이가 전화 와도 할 얘기가 있는 게 많이 빼먹은 건 사실이잖아. 아니 빼먹은 건지 못한 건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뭐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했으니까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거야 뭐 잘 타라고 하는 소리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 헨리 히긴스가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돼. 뭐냐면 말 자체를 선행마로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어떤 선입의 가능성을 왜 스피드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거지. 선행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선행력을 갖고서 선입으로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헨리 히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만간은 선행을 일부러 고집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점을 보는 마필이 당연히 3번 프린스 킹덤이 이점을 보겠죠. 따라가도 되고 선행을 가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엔 정상으로 타고 들어오면 3번 1번 단통이에요. 제가 봐도 3번 1번 단통인데 그럼 여기서 헨리 히긴스는 저는 보고 싶지가 않고요. 헨리 히긴스 대안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 바로 이 7번 피코 헤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요 의도적으로 선행력을 끄는 건지 아니면 마필이 끌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그 선행력 자체가 거의 뭐 도주마예요. 도주마. 그냥 엄청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빠른 레이스에서 제대로 못 뛰어주고 있지만 마필의 선행력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마필이다. 유연명을 태워놓은 건데 요번에 완급 조절만 잘한다면 저는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터진다면 7번 피코에너가 아니냐 이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헨리 히긴스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각질 직전 모습 봤을 때는 선행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 킹덤 말씀을 드린 거고 탐나테우가 주력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하고 피코 헤나는 출두 주수가 적고 한국 경마는 혈통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개가 잘 나오면 초월합니다. 선행 단독 가면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죠. 피코 헤나는 혈통이 짧은 말입니다. 사실 1600에서 입상을 한 작년 이 10월달 경주도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에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1800에서 다른 마필들이 전부 다 탐색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전개는 잘 풀리면 좋은데 우선 기본적인 혈통 부분에 있어서는 1800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 3번 프린스 킹덤을 추구놓고 2번 헨리 히긴스 쪽에 주력 승부를 하고요. 여기에 1번 탐나테우와 5번 더스티 스코드 정도까지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제 10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전개상 선두권이 약하나 전력차 미세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
자, 손석번이요. 예, 이번 마지막 경주에서는 이제 9번 원더풀라메라는 마필 다시 한번 좀 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이 UCC 추천 경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경주였고 원더풀라메 765V 쪽으로 한 방을 정확히 또 말씀을 드렸던 경주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말이 완전히 힘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번 경주도 뭐 어떤 전개가 되든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거는 뭐 1과 2분의 1 마신이지만 그냥 이길 만큼만 이긴 거예요. 이길 만큼만 이겼습니다. 걸음은 뭐 더 나올 수가 있는 마필. 지금 예전에 바람의 전사라는 말을 가지고서 아카네 기수가 연속 입상을 할 때 그 모습이 이 원더풀라메 쪽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기세를 계속 인정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원더풀 라면은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 이건 복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765V 스프린터랑 뛴 말이 이번에 또 되겠냐? 그거 아닙니다. 놀면서 왔어요. 그리고 아까네 기수가 딱 이길 만큼만 탑니다. 그게 굉장히 노련한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기수인데도 한국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원더풀라메를 강하게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저는 안쪽에 있는 이 코스케 기수 자 용병 기수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 이 부산 경마장에 용병 기수가 2명이 더 들어와요. 서양 기수랑 일본인 기수가 또 들어옵니다. 서양인 기수는 뭐 엄청난 30년간 기승을 한 또 용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국 기수들이 참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자 1번 동방의 미소 자 직전에 중반에 좀 아쉬움을 남겼죠. 자 승일 동자가 기습 선회형으로 나가는 바람에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만은 자 코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용병 기수 최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10경주를요 1600거리로 펼쳐지는데 이 선두거리 마필들을 그렇게 세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뒷심 우수마들이 의외로 막판에 날라오고 기본적으로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과의 조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3번 빛나는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은 예전에는 거의 선행 선입을 띄웠던 말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계속적으로 4군 시절부터 거예요. 4군 시절부터 거의 뭐 추입 일변도의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더니 근간에는 거의 추입만으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각질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번 빛나는은 어떻게 보면 상금벌이도 제대로 했어. 왜냐하면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착수를 계속 맴돌다가 시점이 되면 뻥 하고서 입상을 하고서 승부를 하고 또 착순 유지하다가 뻥 하고 또 승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리듬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저는 이 편성에서 뭐 앞선이 그렇게 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3번 빛나는이 무조건적으로 충만감이 마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는 이제 3번 빛나는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 원더풀 라메를 말씀을 드렸고 먼저 또 1번 동방의 미소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 동방의 미소 3번 빛나는 자 9번 원더풀 라메 이상 3두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오늘 저희 팀의 부산 경마는 마무리 짓고요. 제주 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전개상 선두권 경합 가능성이 높고 전력차 미세한 혼전 양상의 구도. 자 누가 먼저 갈 겁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번 레이스는 제가 이제 복병권 마필을 한번 소신껏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장으로만 보면은 추천드리기가 밋밋하지만 바로 이 5번 영상세계라는 마필이에요. 영상세계는 제가 직전에도 언급을 드렸고 이 제주의 영상 시리즈가 3마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영상세계, 영상불빛, 영상신호 요 3마리가 있는데 이 제주마 중에서 이 영상세계 얘가 한 칸 하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다소 하향세를 그리고 있지만 직전에 아예 의지 없었어요. 김대용 기수가 이번에 조심을 하셔야 될 복병으로 5번 영상세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번 황해명산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번 이제 특등대부하고도 같이 경주를 뛰었었던 말인데 황해명산의 레이스가 가장 좀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특등대부는 이제 선행마로 지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또 극찬사도 지난번 선행을 강력하게 나섰었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황해명산이 이번에는 원게이트로 게이트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번에서는 뭐 채찍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뭐 안득수 기수라면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만한 레이스다 말씀드리죠.
네, 저는 제주교차 5경주가 사실상 이변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의외로 저배당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3번 특동대문을 말씀을 드리죠. 자, 전개상 선두권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동대문입구, 선범대장고, 극찬사, 적사신공 이런 마필이 다 선행말들이에요. 이 앞말들이 엇비슷한 경합을 펼친다고 할 것 같아요. 뒤에서 따라 남는 말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3번 특동대문, 1번 항해면산, 9번 단오름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 전력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끝날 가능성 그 중에서도 3번 특동대문을 김영섭으로 교체된 이상 배팅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한다. 자 이렇게 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전개상 이변 가능성도 높고 역시나 전력자 미세한 혼전 양상의 경주. 자 선수번이요. 예, 여기에는 이제 동반 출전하는 마방들 있는데 16조도 있고 5조도 있는데 5조 마방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3번 최상이라는 마필은 이번에 이제 김용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 지난 레이스는 이제 승군전이다 보니까 조금은 뭐 경주력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었던 부분 같아요. 당시에 이제 청평수라는 마필이 주목을 받았고 자 지난주에 제가 청평수를 잘라드리면서 적중을 또 드렸던 경주이기도 한데 이번 레이스에 청평수하고 최상위가 같이 나오는 경주지만 저는 3번 최상위 쪽이 오히려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지적 복병만 나와서 최상위 이거 조심하십시오. 최상위 조심하시고 저는 이 10번 문화강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게이트가 이제 굉장히 불리하죠. 이제 선행 여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제주 중계 경주 보면은 박훈하고 김경훈을 빼고는 뭐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박훈 기수, 김경훈 기수가 엄청난 복속률을 보여줍니다. 중계 경주에서 문화강국 게이트 자체는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박훈 기수 실력이라면은 뭐 선행도 받을 수 있고요. 선행을 안 가면 아예 없는 전력도 아니기 때문에 박훈 기수의 안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번 대자 대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올라오는 지금 3번 최상위하고 10번 문화강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 한 마리를 또 뭐로 가져가느냐 5번 대자 대비를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꼬꾸라지던가 아니면 그냥 대가리를 또 한번 치던가. 근데 이 마피를 못 꺾는 이유가 있어요. 데뷔전부터 지난번까지 선취입력이 계속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들은요. 한 번 더 가져갈 수도 있고 한 번 여기서 그냥 팍 꺾어져 가지고 꼴찌를 놓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5번 대자 대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기권 전적으로 팔린다면 좀 약하게 보겠지만 비인기만으로 본다면 뭐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저는 이렇게 최대 복병 세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주교차 9경주입니다.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 신동훈이요. 예, 이번에 저도 역시 또 복병 마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 외곽에 있는 자 추임 마필 바로 이 7 녹색지대. 사실 6조 장송종 마방이 김일환 카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자, 왜 김일환 기수가 여기 탔을까 고민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고 또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김일환 기수가 추임만은 잘 타는 기수예요. 다만 재고치다가 3착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김일환 기수가 6조에서 인기가 없는 마필들을 좀 차면서 3착을 와줬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6조에서 김일환 기수를 믿고 한번 기승을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7 녹색지대 요주의 추임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번 으뜸신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인기마로 팔리던 안 팔리던 뭐 저는 뭐 으뜸신화를 뭐 전적으로 강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이 타이밍 같아요. 이 말 자체는 약간 좀 주행할 때 좀 어렵게 전개를 좀 풀어갔던 부분이 많습니다. 중반에 무빙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외곽 전개도 좀 많이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강성 기수가 그냥 아예 뒤에서 뭐 능검을 타는 식이에요. 능검을 타는 식으로 그냥 바닥에서 전개만 하면서 살짝 추임력만 보여준 정도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저는 선두권이 그대로 버틴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분명 중반에 무빙을 하든 마지막에 뒤에서 올라오든 뭔가 올라올 수 있는 경주가 된다 보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3번 으뜸신화가 제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5번 유리안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원래 이제 추임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근간 추임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임력을 끌어내지 못하지만 출전 과정에서 뭐 막강한 추임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을 연출해 줄 수 있는 5번 유리안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부산 경마 10개 경주와 제주교차 3경주까지
자 모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남은 결과는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뿐입니다. 자 좋은 성적으로 이어주시기 바라면서 1호 교차 부산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